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입니다. 충성!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아TV 언제나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북한의 대규모 열병식이 머지않았죠. 네, 열병식 관련해서 열병식 특집 영상을 올린 이후에 열병식 관련 주제를 한번은 다뤄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다루게 됐네요. 데일리NK가 10월 5일날 기사를 올렸습니다. 말로만 코로나 방화, 당 창건 군중 시위 연습의 대학생 총동원라고 했습니다. 북한의 열병식에 평양만 들볶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오늘 이슈는 북한 열병식이라는 그 시점 당 창건 행사를 북한의 전 지역이 어떤 식으로 북한 정부가 주민들을 괴롭히면서 북한 전 지역의 모든 소세지들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잘 시청하시게 되면 열병식을 이번에 북한 당창건 날에 하는 그 열병식을 보실 때 아마 열병식을 보는 시각이 새로워지실 겁니다. 데일리NK가 먼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그 영상을 제가 지금 이 옆에다 띄울 건데요. 영상을 보시게 되면 군인처럼 있는 분들이 천천히 걸어가죠. 이게 제가 하는 그런 열병식과 완전히 다른 게 이거는 더 소재지입니다. 더 소재지란 건 북한의 13개 더 한경북도 소재지는 청진이죠. 한경남도는 함흥이고 평안남도는 평성이고 평안북도는 신유수고 자강도는 강계, 그 다음에 황해북도 사리원, 황해남도 해주, 개성, 강원도 원산. 그러니까 이 9개 도에서 지금 이 부분이 진행될 건데 이 영상에서 보는 분들 같은 경우에 더 소재지 안에서 군중 시위 있잖아요. 군중. 걸어다니고 간판이나 깃발 들면서 막 분위기 조성하면서 이렇게 대규모로 가는 그런 행진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상이 지금 해산시에서 지금 진행하는 게 지금 아마 여기에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기사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먼저 낭독해 드릴게요. 북한 노동당 창건일 10월 10일 75주년 기념 군중 시위 연습 장면이 최근 본지 카메라에 포착됐다라고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최대 방역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북한이 각 도 소재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인원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는 바이러스 확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당창건일 계기로 내부 결속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읽혀지고 있는 대목이라고 합니다. 내부 소식통은 5일 데일리NK에 지난달 초부터 지방 대학 학생들과 인민들이 동원되는 당창건 75도 행사 연습이 시작됐다면서 현재는 기관, 단체, 대학별 공지에서 마감 단계 연습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대규모 열병식의 연습이 한창인 평양시뿐 아니라 13개 도 소재지 특별시까지 속했네요. 특별시 등 주요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 진행 및 다양한 경축 행사들이 진행될 예정이라는 것을 여기엔 지방기관 예정이라는 것으로 여기에는 지방기관 공장, 기업소, 단체들에서 선발된 인원들과 함께 지방 대학들이 대거 포함됐다라고 했습니다. 악성 전염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방역을 위해서 지방에선 2학기 개학도 미루고 있는데 말이 코로나 방학이지 도별, 군중시위, 행사, 훈련에 매일 동원되고 있다고면서 오는 7일부터는 총관통 훈련이라는 게 맨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순서대로 쭉 진행하는 훈련, 한국어로 말하면 리허설 훈련입니다. 리허설 훈련을 북한에서는 총관통 훈련이라고 합니다. 열병식 영상 올릴 때 제가 그 총관통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 총관통 훈련을 7일부터는 매일 밤 10시까지 진행하라는 도당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 영상에서는 양강도 해산시 대학생들이 저기대 복장이 여기 한국에서 말하면 민방위입니다. 민방위. 예비군이나 민방위 분들이 입는 복장이 북한에선 저기대복이라고 하거든요. 그 복장이 똑같은 군복인데 목표하고 연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모표는 인민군 표가 아니라 그냥 오각별표입니다. 그 오각별표에 모자를 쓴 사람들은 100% 적이대나 보위대나 이런 사람들이지 군인이 아니에요. 근데 가끔씩 그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놓고 북한군 뭐 어찌고 북한 여군 사진이 대체로 그 사진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군인이 아닌데 적이대 복장을 착용하고 집체 훈련을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강제 방학으로 교육권을 박탈당한 학생들이 정작 국가적 행사에 동원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전개된 셈이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또 적이대 복장 마련도 이른바 자력갱생을 내세웠습니다. 제가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일단은 기사 내용을 먼저 전달을 해드리고 제가 왜 이러는지 여기에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복을 국가적으로 공급이 아닌 개별적으로 구매하라는 지시를 하달해서 대학생들이 시장이나 군대에 피복 공급 관계자들에게 마련하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합니다. 한국 같으면 뭐 민방위 때는 크게 복장이 없지만 예비군 같은 경우에 복장이 딱 나오잖아요. 근데 북한은 이 단체복 그게 상당히 있습니다. 어디 가도 항상 단체복입니다. 단체복 노일일주에 걸릴 정도예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군중시 있잖아요. 군중시에는 이렇게 적이대복을 입은 교도대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도 참가하고요. 노동자들도 참가합니다. 그러면 공장 기업소별로 다 적이대복을 거진 다 입힙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60세까지 남성들은 100% 교도대 아니면 적이대 훈련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그 적이대 복장 항상 그냥 여기 단체복이 색깔을 무조건 맞춥니다. 똑같은 모양까지 다 똑같은 옷을 맞추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색깔만 일시적으로 딱 맞춥니다. 그래서 국방색을 무조건 다 입어야 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보이색이죠. 그러니까 국방색을 무조건 다 입고 모자, 바지는 무조건 권총색 아니면 까만 바지, 신발도 하얀 신발 안 되고 이럴 때는 무조건 까만 운동화 아니면 권총색 운동화까지는 허락합니다. 그리고 모자하고 협띠하고 이 복장 이걸 무조건 착용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교도대나 적이대 훈련하는 사람들만 이 복장을 착용하나 민간인들은 또 어쩌냐면 각 구역별로 대열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안구역에 학생 대열이 들어가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는 중학교 4, 5, 6학년이 거기에 들어갔댔어요. 근데 이 4, 5, 6학년이 들어가는데 5, 6학년이 붉은 청년 근위대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붉은 청년 근위대원들부터 청년동맹 활동부터 여기 들어가는데 붉은 청년 근위대라는 이 시기부터 이런 시위에 같이 동원되는데 복장을 단체복을 입으라 합니다. 그러면 신안구역에서 어느 학교는 무슨 색 복장을 입으라, 어느 학교는 무슨 색을 입으라 라고 지시 내립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1992년도에 제가 이걸 한번 참가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붉은 청년 근위대 당시에 저희 보고 다 파란 단복을 입으래요. 그리고 운동화는 무조건 하얀 운동화를 신으래요. 파란 단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모네 집 뛰쳐가서 이모부 단복을 뺏어왔죠. 운동화, 하얀 운동화가 어디 있습니까? 하얀 운동화 신어야 되는데 백화점 매장에 가서 나 하얀 운동화 주세요 이러고 색대 써가지고 저는 그때 운동화 찾아 신었거든요.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색깔은 100% 단체복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 간판 지고 뭐 깃발 지고 뭐 꽃 드는 사람 이거 있는데 이민반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복을 또 다 입게 합니다. 그러면 공장 기업소들 자기네 특성에 맞게 뭐 청진제철소나 제강소나 이러면 제강소 그 작업복 있잖아요. 그 노동자들 이런 용광로 그런 모자들 있잖아요. 그런 안전모자를 또 다 쓰고 나오게 하는데 그날 입고 나오는 옷은 그래도 조금 깨끗이 빨아입고 나오게 하거든요. 복장을 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는데 100% 단체 복장을 많이 만듭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일일이 다 이렇게 누비고 뭐 다 이렇게 공급하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100% 자격갱생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적이대 복장을 자체로 마련하라는 것은 어이없죠.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피곤하게 삽니다. 야, 저도 어떻게 사는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네요. 영상에서 학생들이 틀만 있는 나무판을 들고 있는 모습도 흥미롭다라고 이 사람들은 기사에 썼는데 이게 틀만 있는 나무판, 빈 나무판 같은 걸 들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실제 행사 당일날에 쓸 간판을 이때부터 들고 다니게 되면 훈련을 지금 장기간 해야 되잖아요. 훈련을 장기간 하려면 그 판을 들고 다니게 되면 그게 어지러워질 수 있으니까 그냥 형식판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 학생들 100% 새파란 나보게 다 하얀 운동화를 신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신양구역 그 대도로로 우리는 신양구역 관내에서 먼저 훈련하고 그 다음에 포항 경기장 갔거든요. 그거를 훈련할 때 지나가는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멋있다 멋있다. 왜냐면 색깔을 다 일시적으로 맞췄으니까. 그래서 멋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파란 군복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쫓아가서 당장 파란 단복 빌려오라고. 여기에서 단복이랑 말하는 게 한국에서 말하는 추리닝입니다. 제가 북한 사투리 아직도 계속 남아있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때 5학년 때 그걸 참가했습니다. 6학년 때 참가할 뻔했는데 6학년 때는 그 양아버지네 집에 강제 입양 끌려 올라가고 나니까 그 시골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게 시내 학교들만 특히 이런 게 가장 심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금 13개 도시가 다 포함됐다는 건 직할시들이 또 다 포함됐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서식통이 또 한 가지 전해준 거는 지방 군중시위 행사 연습에 동원된 참가자들에 대해 방역 차원에서 모두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라는 지시는 내려졌으나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요. 이게 마스크 쓴다고 되겠습니까? 모이지 말라고 북한이 올 봄에 3명 이상 모이지 말라는 이런 지시까지 내려놓고 지들은 지금 당창건 행사 때문에 그걸 다 무시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끌어냅니다. 그게 오랜만에 다 모였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특히 아이들 같고 이런 젊은 청춘 남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장난도 엄청 심합니다. 예, 저희도 그때 그러니까 신발이 막 위에서 위로 막 날아나고 그랬어요. 각 학교 사료총 지도원들이 그걸 통제하느라 에이 개새끼야 새새끼야 하고 별 욕을 다 합니다. 거기서 엄청나게 욕을 하죠. 근데 한참 그게 한 16살, 17살 그 나이 또래 애들을 거기다 다 모여넣기 때문에 절대로 그게 통제가 안 되거든요. 주먹이 나가고 욕이 나가고 이만한 망자꼬지 이만한 막대기를 들고 다니면서 저 딱딱 때리고 그렇게 해야 이게 통제가 되는 거거든요. 교도대 복장이라는 그 저기대 복장, 북한 말로는 저기대 복장입니다. 저기대 복장이라는 그 복장을 입은 사람들도 결국은 남녀가 다 섞여 있고 이 행사 자체가 완전히 정말로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대규모 인원이 그 행사가 대체로 청진 같은 경우에는 포항광장 앞에서 그게 진행이 됩니다. 그럼 군중집회 그때 그 포항 동상 그 앞에 뭐가 있냐면 큰 잔디밭이 있습니다. 그 잔디밭에다 각 구역별로 다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김일성 동상이 그 앞에 그 앞에다가 주석단에서 환경북도 도당 간부들이 나와 있고 그 앞에 행렬을 김일성 광장처럼 있잖아요. 그 행렬이 이제 순서대로 그 앞에 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냥 어찌 보면 북한 평양에서 진행되는 김일성 광장 앞에서의 행사가 소규모로 각 도시별로 다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북한 전 지역이 지금 이것 때문에 피곤해하는 거예요. 자, 태풍 피해 때문에 김정은이가 모든 걸 총동원해서 당창건 전에 끝내라고 했죠. 그거 지금 동원된 사람들도 원래 여기에 들어가는 이 행사 때문에 그대로 당창건 전에 최대한 빨리 끝내라 라고 한 거죠. 대학생들도 정말로 방학인데 공부도 못하고 지금 여기에 지금 다 동원된 겁니다. 언제까지 이런 퍼포먼스 선전용 이거는 엄청나게 북한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상황에 북한이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규모 시위를 평양도 모자라서 전국으로 벌린 황당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북한 주민으로 사는 게 이렇게 힘듭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2016년 12월에 제가 유엔에 가서 북한 인권, 탈북 여성 인권 문제를 제가 증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객석에 어떤 외국인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북한 사람인데 왜 북한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만 하냐? 그래도 당신 조국이지 않냐? 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말을 했습니다. 북한이란 조국은 제가 탈북하는 순간 이미 제 마음속에서 지워졌습니다. 저희 탈북민들 가슴에는 오직 고향 북한만 남아있습니다. 북한 독재의 가장 큰 피해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독재 정치 밑에서 정말로 인권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그 삶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북한 주민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
당창건 일을 위해서 북한 조선노동당 창건 일이 무엇이라고 그 창건 일을 위해서 생계를 다 뿌리치고 이렇게 시위에 동원돼 참상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욕은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